지난 영상 올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주먹구구 회사, 체계 없음, 매뉴얼 없는 회사에 화가 나 있는지. 체계 없는데 신입 탓하면 진짜 불쌍하다. 경력자도 매뉴얼 없으면 적응 힘들다. 물어볼 때는 언제고 눈치 없다고 뭐라 한다. 매뉴얼 없는 게 그 회사 수준이다. 저는 너무 심장 아파서 못 읽겠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의 문제점이 뭐냐. 신입은 어디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회사 적응 늦어지고, 대표 입장에서 그만큼 월급은 축 내주는 거고,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이 같은 설명을 사람 바뀔 때마다 또 하고 앉아있고, 문제 생길 때마다 기준이 없으니까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적응을 못해서 그래, 눈치가 없어 하면서 사람 탓하게 되고, 이 대표 개인의 컨디션 따라서 판정이 달라지고, 직원들은 맥 못 잡아서 또 돌아가고 시간 낭비하고, 스타트업이니까 다 처음이니까 라고 하기엔 이미 했던 일도 했던 줄도 모르고 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 하나 총대 메고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잘 안 됐었잖아요 하면 다행인데, 그런 말 하면 또 눈치 줄까봐 다 해봤던 거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 삽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실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대표는 빨리 시장 바라보고 흐름 바라보고 매출, 고객, 영업, 마케팅 전략, 판짜기 이런 거에 집중해야 하는데, 저거 클릭해야지, 이 폴더에 들어있어, 카톡 뒤져봐, 다 나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언제 다 되는데, 이런 말 하느라 하루 2시간씩 날리고 있는 거죠. 저도 안 그래 본 게 아니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재밌는 게 실제로 우리 회사 대표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직원들이 대표한테 이 영상을 전달하긴 좀 그러니까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 있으면 혹시 너네 회사도 이러냐? 하면서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국민 정신건강 케어에 많은 이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가 만들었다는 시스템을 회사 첫 시스템으로 도입하려고 지켜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댓글에 전국 중소기업 직원들 반응 보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매뉴얼 없는 게 얼마나 직원들한테 스트레스인 건지 공감된다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채팅과 댓글로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왜 알면서 네가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다, 네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 네가 실력이 부족하다, 왜 사람 탓을 하냐? 그 이유는 사람 탓이 제일 싸게 먹히니까.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터졌을 때 사람 탓하면은 별 고민 안 하고도 그냥 냅다 문제 해결 돼버리거든요. 만약에 우리 신입사원이 입사했어. 하루빨리 매출을 내야 하는데 수습 3개월 안에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못 냈어, 또는 실수를 했어. 그럼 가장 좋은 게 그 사람 역량을 탓하는 거거든요. 아, 사람 잘못 뽑았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돼. 만약에 딱히 역량이라고 평가할 만한 기간도 아니었다 하면은 그냥 인성이라도 눈치라도 센스라도 탓해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싸게 먹히니까. 근데 이게 꼭 작은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증권사야, 근데 주식 0 하나 더 붙여서 잘못 매수를 했어 직원이. 또는 우리가 건설회사야, 어디 수주 달라고 입찰하는데 0 하나 더 붙여서 잘못 입찰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주문을 한다 또는 입찰 문서 서류를 쓴다 그러면 알림이 뜨거나 또는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이런 게 떠야 맞잖아요. 이걸 직원 개인이 너 0 하나 잘못 붙였니, 뭐 1000만 원 100만 원도 구분 못하니, 바보니, 유치원 안 나왔니 하는 것처럼 만드는 이유는 그게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 터지면 대부분은 말단에서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래 이러고 끝내잖아요. 그게 저렴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 회사 체계 문제다,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할 일이 너무 산더미같이 많아져요. 시스템을 고치는 것보다는 제 하나 이상 안에 되는 게 서로서로 깔끔하니까 사람 탓을 합니다. 대표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기업은 정말로 돈이 없어요. 오늘 벌고 있는 거 내일 벌 수 있을지 모르고요. 자꾸 번 거 재투자해야 되니까 남는 돈이 없어요. 네가 그 좋아하는, 네가 다녔다는 대기업은 어땠냐? 라고 묻는다면 저희 엘사에서도 똑같았어요. 대기업도 사람이 실수해서 큰 장애를 냈다 그러면 당장 시스템 당연히 못 바꿔요. 비싸니까요. 근데 여기선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SOP를 고칩니다. 표준 업무 절차라고 했죠. 매뉴얼을 고칩니다.
고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SOP가 처음엔 깔끔하고 말끔했던 건데 덕지덕지 점점 붙어가지고 엄청 방대한 게 돼요. 근데 그나마 SOP가 있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SOP가 잘못됐어. 뭐가 빠졌어. 사건이 터졌어. 그럼 이 개인의 역량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SOP에 없었어요. SOP를 탓하면서 SOP를 보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 일인데 이 회사 배불리는 게 나를 배불리는 일이 아닌데 이 회사에 문제가 터졌어. 그거를 이 개인이 감당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완벽한 IT 시스템으로 알림 다 뜨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를 보완하는 게 이 SOP라는 매뉴얼 문서입니다. 이걸 문서로 남겨놓는 회사가 가장 기본을 잘하는 회사라고 댓글에서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장마철이라고 해봅시다. 우산 써도 비 다 맞죠. 근데 이 우산이라도 없으면 직원들은 그냥 맨몸으로 그 비를 다 들이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 SOP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그 보호막이 되어줄 거다. 근데 이게 대표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런 보호막이 있는 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준 안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도 6인 기업 대표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억울한 건 우리 대표님들이에요. 이 작은 회사는 돈도 사람도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이 매뉴얼, 시스템 다 잡고 간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대기업 다녔다는 대표님들, 회사 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바로 창업했다는 대표님도, 동아리 하다가 창업한 대표님도, 큰 회사에서 스핀오프에서 나온 대표님도, HVC 투자 받은 잘 나가는 스타트업 대표님도 똑같습니다. 작은 회사는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정해진 게 없는데 무슨 SOP를 만들겠어요. 사업 방향이 오늘 정하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바뀝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게 바로 이 작은 회사의 사정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게 이 사람들, 저희 같은 작은 회사 대표님들한테는 부담이고 비용이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근데요 대표님, 앞서 말한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매뉴얼 쓰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매뉴얼 안 써놔서 처음부터 했던 거 다시 하고 헤매고 히스토리 안 남겨서 옛날에 다 해봤던 건데 안 된 건데 그거 다시 모르고 또 하고 앉아있고, 신입사원 올 때마다 그 귀한 대표님 시간 써서 신입사원 하루 3-4시간 앉혀놓고 교육시키고, 이 시간들이 반복되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특히 매뉴얼은, 온보딩은, 히스토리는 그 일 처음 시작할 때, 신입사원 처음 뽑을 때 하는 김에 적어두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 그 회사 체계 갖추기 시작할 때, 처음 그 주제로 대화 나눴을 때 그때부터 그냥 정리해 두면 그게 다 매뉴얼이고 회사 자산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알 팁은 그런 환경을 아주 쉽게 작은 회사에도 갖춰주는 게 노션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이유는 지금 AX 시대다 뭐다 난린데, 클로드 코드다, 바이브 코딩이다, 에이전트다, 지침이다 뭐다, AI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엔 이 회사 데이터가 무기입니다. 하다못해 오늘 회의 때 나눈 걸로 콘텐츠를 만들 거야, 유튜브를 찍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메모 열심히 했던 거 펼쳐가지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엮어가지고 콘텐츠 짜겠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녹음한 거 변환시켜서 요약시키고 그거 다시 GPT, 제미나이, 클로드에 복부 탈 거잖아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손가락 아프게 반복해서 맨날 그럴 거냐는 거죠. 사람이 없다면서 사람을 갈아 넣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션에서는 그냥 오늘 일정 등록된 거 들어가서 받아쓰기 시작하기 누르고, 회의 끝나면 받아쓰기 중지 누르고, 회의록 1분 만에 태어납니다. 별도의 가공 작업 없이 이 그대로 온전히 우리 회사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 필요한 AX는 AI 스킬이 아니라 회사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입니다. 그게 노션이라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암만 이렇게 피토하면서 말해도 대표님들은 이렇게 회사 체계를 도입한다는 게 이미 슬랙이다, 지라다, 컨플루언스다, 네이버 웍스다 쓰고 있는 것도 많고, 카톡에서도 일 다 돌아가는데 괜히 직원들 심기만 건드리고 돈 시간 날릴까봐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작전
걱정하고 작은 회사인데 시스템 없는데 직원들이 저렇게 매뉴얼 없는 회사 욕하고 있는데 당장 이 노션이라도 어설프게라도 안 쓰고 계신 대표님들 제발 노션 쓰시라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우리 회사 데이터 쌓고 우리 회사 전용 AI 돌아갈 시스템 하루라도 제발 먼저 만드시라고 체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신 대표님들이 저희에게 가장 많이 남겨주신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표님이 봤으면 좋겠다고 영상 보내주고 싶다던 분들 오늘 이 총요약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작은 팀 전용 회사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정말 많은 업종의 대표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유통, 커머스, 브랜드, 제조, 무역, 한의원, 요양병원, 세무사, 컨설팅 회사, 교육회사, 출판사. 근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이 시스템이 필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카페 사장님도 저희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고 음료 제조 매뉴얼 같은 거 개발할 때 이 노션 AI 음성 녹음, 자동 요약 기능 잘 쓰고 계시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상담 올 때마다 이 노션 AI 켜놓고 DB 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 업종 또는 대리점 같은 현장직 중심의 업종에서도 사무직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회사 시스템을 잘 쓰고 계신다는 게 저희에게는 놀랄만한 포인트였는데요. 한편으로는 고깃집과 펜션을 좀 크게 운영한다는 어떤 대표님은 저처럼 대기업을 나와서 이런 시스템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현장에서 실수 까딱 한 번 잘못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는 이런 걸 도입한다는 게 직원들 반발도 걱정돼서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응원한다. 메시지 자체에는 너무나도 공감한다고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 우리가 생각한 이 문제, 특정 업종에만, 사무직에만, 온라인 업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 너무나도 공감한다던 대표님들이 결국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작은 회사에 무슨 시스템이에요. 문서 정리할 시간에 그냥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람만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은 못 믿어서 제가 다 확인해야 할 텐데요. 바빠서 시스템은 좀 나중에요. 대표님, 작은 회사의 시스템, 돈 없어서 사람 없어서 시간 없어서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없고 사람 없고 시간 없으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AX다 뭐다 공포감 들지만 저희 같은 작은 팀에서는 그냥 띡 딸깍하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공통적으로 있어 왔지만 여전히 이 작은 회사에서 그리고 N만큼 큰 회사에서도 여전히 겪고 있다는 문제는 이 맥락의 부재,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더 문제인 상황입니다. 왜냐? 커뮤니케이션은 맨날 있는 일이에요. 어느 하루 한 달 중에 한 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맨날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 아깝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AI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아까 전에 녹음한 거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다시 GPT에 붙여넣고 이런 거 자체가 일이라고 했죠. 근데 노션은 그냥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별도 행위 없이 야 우리 최근에 이거 비즈노션 관련돼서 무슨 얘기 나눴지? 최근에 유튜브 영상 기획했던 것 중에 잘 된 거 뭐였지? 하면 다 나와요. 옛날에 우리 이런 거 하기로 하지 않았어? 실패했어? 하면 실패했던 이력 다 나옵니다. 누가 이런 거 하자고 주장했었지? 발본색원 하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돈 없고 사람 없고 시간 없는 이 작은 회사에서 하필이면 이 노션을 시스템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인당 월 3만 원의 이 대단한 AI 기능을 우리 회사 데이터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흥분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작게는 1인 기업, 많게는 30인 기업 대표님들과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최대한 날 것 그대로 전달 드릴게요. 대표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상황에도 대입해 보시고요. 첫 번째, 저희 아직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시스템이에요? 대표님, 사람 늘고 그때 만들려고 하면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시스템에 사람을 끼워 넣는
만드는 건 쉽지만 10사람, 30명, 50명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 시작해요. 오늘 했던 일부터 매뉴얼로 쌓이는데요. 이게 다 히스토리가 되고 자산이 되고 직원들 돈 주고 기껏 보내준 교육들 다 회사 자산으로 남으려면 이 통합된 하나의 문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게다가 중요한 건 AI 시대 커뮤니케이션 비용까지 낮추려면 우리 회사 데이터, 그 문서들을 기반으로 AI가 작동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문서 정리할 시간에 그냥 일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대표님, 이 방식의 문제는 매번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문서 정리해놨으면 다음번 일할 때 아 맞다 이 순서로 했었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네? 또는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네? 라고 하는 그 사소한 포인트들을 기록해 두지 않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하면서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점점 한 5번 넘어가면 그때는 사람 몸에 익어서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담당자 바뀔 때마다 사람 늘어날 때마다 이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그럴 때 있죠. 우리 컴퓨터에 문제 생겼어.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컨트롤 쉬프트 L을 누르면 필터가 걸리는데 누군가 필터가 안 걸려. 가보면 AMD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다음 사람은 똑같이 겪는데 필터 단축키가 왜 안 되지? 했는데 나중 가보면 다 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딘가 매뉴얼로 정리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I한테 물으면 바로 나오겠죠. 우리 회사가 맨날 쓰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특유의 문제를 정리해 놓는다면, 또는 우리 채널톡 쓰는데 장애가 났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문의하지? 했을 때 그 어디다 문의하는지 경로를 적어 놓는 것, 채널톡 담당자가 누군지 적어 놓는 것, 이런 거 자체가 다 회사 자산이고 우리의 반복되는 업무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저희를 찾아오는 대표님들은 정말 깨어있고 똑똑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매출도 저희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았고요. 직원들 교육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턱턱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교육 다녀오면 서로 결과 공유하나요? 좀 괜찮은 생각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은 네, 공유합니다. 어디에 공유하나요? 노션이요. 괜찮죠. 그거 어디에 모아져 있나요? 개인 노션에 점점점. 아니 대표님, 대체 왜 돈 주고 교육받게 하고 회사 자산으로는 안 남기고 그 사람 개인 커리어로만 남게 하고, 직원들은 좋죠. 비싼 교육 보내주니까. 근데 대표님 입장에선 투자였잖아요. 투자냐 비용이냐도 구분을 해야 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뭔가로 남아야 하는 거고요. 비용은 내고 끝나는 거지. 대표님이 돈이 남아 돌아서 쓰는 건 아닐 테고. 그래서 저도 엘사 다닐 때 교육 가기 전에 품위하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 하고 결과 보고 해서 그렇게 회사 자산 업무 적용 계획으로 남기지 않으면 돈 낸 거 뱉어내가 우리의 룰이 되고 체계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진짜 그 돈을 뱉어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돈 써서 교육 보내줬으면 회사 자산으로 교육 결과 보고로 남겨야지 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인식으로 잡혀 있다는 거. 세 번째, 우리는 자동화가 더 시급한데요. 스레드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런 자동화 타령하는 대표치고 업무 프로세스부터 똑바로 정해진 회사 잘 없더라. 결국엔 자동화도 그 프로세스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개발이 쉬운 건데, 프로세스도 안 정해져 있는데 자동화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도 엘사에서 막 DX 프로젝트로 회사 시스템을 막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목록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은 그 일목록을 다시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이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순서로 하고 이거를 진짜 방대한 양의 SOP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SOP를 뜯어보면서 여기서 구멍이 있었네, 여기서 다 새고 있었네, 이런 비효율이 있었네 라고 발견을 해서 그 덩어리가 큰 데부터 짚고 들어가서 시스템을 개편하고는 합니다. 자동화를 하든 AX를 하든 DX를 하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 우리 회사 데이터에 똑바로 된 정리인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쌓는 공간이 제 생각에는 하필이면 그게 노션이었으면 좋겠다고, 이 작은 회사에는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사람만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사람 뽑아놓고도 쫓아내는 게 온보딩 없는 회사, SOP 없는 회사, 히스토리 없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댓글이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 필요한 건
사원, 잘난 한 명이 아니라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편차를 없애고 기복을 없애고 에이스 사원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회사 일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기준, 견적 요청 들어오면 영업일 기준, D+1일 내 회신한다와 같은 기준,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KPI 시스템, 그 KPI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우리 팀의 의뢰 같은 것들이요. 월간으로 KPI를 점검한다. 그리고 KPI 실적이 나빴을 때 캐치업 방안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다 모색하고 그걸 주간 회의에서 주간 단위로 팔로우하는 거. 그런 게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고 체계인 거죠. 그런 체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 웨비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직원들은 못 믿어서 제가 다 확인해야 하는 걸요? 대표님, 한번 여쭤볼게요. 시스템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방금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부분,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 체크리스트 만들어 봤나요? 가장 낮은 레벨이 체크리스트인 거고, 나아가서 이게 히스토리가 되고 자산이 되면은 매번 틀릴 때마다 왜 틀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남겨두었나요? 결국에는 지금의 이 결정이 앞으로 이 직원이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자기 스스로 셀프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회사 시스템인데, 대표님 회사에는 그런 체계가 조금이라도 작동하고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바빠서 시스템은 좀 나중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께 이 시스템 도입 왜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시스템을 미루면 미룬 만큼 직원들이 대표님만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이 늘수록 설명 비용,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커집니다. 기준이 없어서 일이 대표한테 또는 에이스팀원 한 명한테 달려있고 이 상황이라면 맘대로 아프지도 못합니다. 가족들한테 무슨 상황 생겨도 일 걱정돼서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정리하려면 더 많은 걸 뜯어 고쳐야 하고, 지금 하면 시스템에 사람을 넣는 문제지만 나중에 사람 30명 되면 30명에 맞는 시스템 맞추느라 사람들 반발만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대표님 생각 그대로 녹아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10명일 때라도 시작하면 좋고, 5명일 때면 더 좋고, 3명일 때, 2명일 때, 대표님 혼자일 때 되면 더 좋습니다. 결국 바쁠수록 더 못 만들고 더 못 만드니 더 바빠지는 거죠. 시스템은 여유가 생기면 만드는 게 아니라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쁘다고 안 하면 내일은 안 바쁠까요? 내일 모레는, 한 달 뒤는, 1년 뒤는 안 바쁠까요? 제가 엘사 다닐 때 신입사원한테 부장님들이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덜 바빠진다. 지금 역대로 바쁜 달이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편해질 거야 해놓고 다음 달 되면 여전히 또 바쁘죠. 그러면 자꾸 저 같은 순진한 애들은 기대를 해요. 아, 다음 달에는 좀 살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쁘니까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오고, 그렇게 믿었는데 저게 다 뻥이었다니. 제가 15년째 일만 하고 있는데 회사 일이라는 게 늘 더 바빠질 수밖에 없고 늘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오늘이 제일 쉽다. 게다가 지금 AI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기업들 특히 AX 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이 AI가 프롬프트 시대에 넘어서 지침, 에이전트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회자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맥락이에요. 맥락. 보세요. 챗GPT가 아까 한 말 까먹고 계속해서 말 안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맥락이 여기저기 구조화되지 않은 채 쌓여 있으면 참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AI가 그 지식을. 맥락을 잘 줘야 답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 채널에서도 챗GPT 떡상했던 영상에서 그런 말 했었고요. 근데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 다 똑같습니다. 맥락이 중요해요. 레거시 조직에서도 모든 문서의 첫 꼭지가 뭐였죠? 목적, 배경, 근거, 사유 이런 거였잖아요. 이 맥락이 없으면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해야 하는 게 고통인 거예요. 노션에 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회사 데이터를 쌓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꽤 앞서 있는 AI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대표님들이 더 노션을 찾고 계십니다. AX에서 말하는 세간의 관심, 중심이 화두가 우리 회사 문서, 우리 회사 데이터, 이거를 AI가 잘 알아들을 구조로 폴더링해서 맥락 똑바로 남겨서 쭉 이어지게 하나의 흐름으로 잘 쌓아놨냐, 이게 관건인데 돈 많고 사람 많고 시간 많은 대기업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저희 같은 10인 미만 쬐끄만한 소기업에서는 솔직히 대안이 없습니다. 노션 말고는요. 저희 찾아오는 대표님 중에 30인 이상도 많고요. 50인도 되고 300명 넘는 회사도 꽤 됩니다. 좀 아쉬운 건 그 회사가 전조직이 이 노션을 AI 때문에 도입해라, 또는 워크스페이스가 없으니 이런 공간 필요하니 노션을 도입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전사적인 비용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제가 아까 말했죠? 10명이 되고 30명이 되면 그 10명, 30명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게다가 그때 되면 이미 너무 많은 솔루션을 조직별로 마음대로 막 쓰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일 때 제일 쉽고 2명, 3명, 5명, 10명일 때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더 탐나는 부분은 우리 회사 데이터를 먹은 AI를 저렴한 비용에, GPT도 3만 원이잖아요. 그 비용에 GPT를 포함한 우리 회사 데이터를 먹은 회사 전용 AI까지 함께 쓸 수 있다는 게 노션 말고 대안이 없다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10인 미만 소기업을 위한 노션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을 때 걱정했던 게 있어요. 직원들이 시스템 도입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50고객사 넘게 개통하면서 느끼는 건 모든 일을 한눈에 보고 싶고 직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시킨 일 누락할까, 마감기한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대표님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 결국 직원들이 원하는 게 이 단순한 시스템이었구나,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시스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대표가 한 말이 여기 다 찍혀 있으니까 나중에 말 바꿀 수도 없어요. 빼박이에요. 저도 맨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이 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나? 하고서 노션 AI한테 그냥 냅다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 기억이 틀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의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일 똑바로 직원들이 안 챙기고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다 써놓고 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고 전에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시키기도 편해지고 보고받기도 편해지고 피드백 주기도 편해져요.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우리 조직에서 아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다 돈이니까 돈을 아끼는 거죠. 이 노션을 우리 회사 시스템으로 전격 도입하고 나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할 날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회사를 살리는 건 사람을 더 갈아 넣는 게 아니라 다시 안 물어보게 만드는 구조인 거였던 거죠. 저희가 이번 시리즈 1편에서는 매뉴얼 없는 회사 문제를 다뤘고 2편에서 그런 회사에 버티고 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봤고 3편에서는 작은 회사 시스템으로 노션이 최선인 이유와 작은 회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영상에서는 작은 회사에서 시스템 도입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 대표님들 관심사는 오로지 이 AX 뿐이더라고요. 저희도 맨날 업무에 AI를 쓰고 AI로 안 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안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시각으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광고 소재부터 콘텐츠, CS 응대, 마케팅, 카피라이팅, 소재 제작 이런 것까지 안 쓰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AX라는 게요. 새로운 AI 도구, 더 좋은 모델, 더 비싼 모델 쓴다고 해서 답이 아니라 작은 회사에는 우리 회사 데이터를 얼마나 제대로 탑재하고 우리 회사 도메인 지식에 맞는 답을 주느냐, 맥락을 알고 답을 주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돈 없고 사람 없고 시간 부족한 작은 회사는 이 AX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다음 시리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X에 고민 있으신 작은 회사 대표님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만든 이 시스템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무료 웨비나 신청해 주시면 메일로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